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 캔맘 벽돌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벽돌 투척 지점 예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이용해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 류미리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류미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네.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위에서 떨어진 벽돌 때문에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른바 캔맘 사망 사건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DNA만 검출돼서 벽돌의 투척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서 3차원 모의 실험 장비를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캔맘 사건이 좀 난항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용인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늘 오전부터 한 5시간가량 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네. 이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서 모의 실험을 펼쳤는데요. 벽돌을 어디서 던졌는가 그 범위를 줄이고자 실시된 겁니다. 벽돌을 현장에서 실제로 던져볼 수 없기 때문에 이 3차원 입체 스캐너를 이용해서 현장 상황을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각도라든지 높이 같은 것을 입력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그 환경을 그대로 컴퓨터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던져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 건데요. 경찰이 이용한 이 3D 입체 스캐너는 이미지의 그 각 지점별로 좌표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든지 각도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돼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입력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장비값을 다 입력을 하고 벽돌의 무게값까지 입력을 한 후에 각 층과 호수별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이제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나뭇가지가 부러졌던 그 모양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길고양이를 혐오하기 때문에 먹이를 준다는 것도 집을 지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벽돌까지 던질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또 이번에 이렇게 장비까지 동원해서 용의자 찾기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좀 진척을 보였으면 좋겠고 용의자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진행한 이 실험 결과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진행한 결과는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보름 후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은 그 예상되는 해당 가정을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사건 발생 그 시간대 해당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거주자들을 이제 한 20명 정도 압축을 해서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출입문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이 CCTV 조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 달치 영상을 분석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길고양이를 따뜻하게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요. 네. 이게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이런 피해로 이런 일을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용의자가 잡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청 앞의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또 매일같이 출퇴근 시간에 스피커를 틀어서 예배를 보던 종교단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들 종교단체가 사라진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북까지 쳐가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없어지면 좀 조용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한 11개월 정도 이 서울광장과 서울도서관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의견도 많았고 실제로 저도 취재를 다닐 때마다 정말 소음 공해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입니다. 행정대 집행을 통해서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재단이 쌓아온 그동안에 쌓았던 현수막이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집회 물품들을 다 이제 없앤 건데요. 사실 철거가 오늘 처음 된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24일에 1차적으로 일부 치웠습니다. 근데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시청과 도서관 사이 부지에 일정 적정한 선을 유지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하도록 해라 이런 권고를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다시 2차적인 행정대 집행이 이뤄지게 된 건데요. 2차적인 집행도 원래 지난 8일에 하기로 했지만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그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서 오늘 오전부터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들이 농성을 벌여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인권 헌장 제정 추진 과정에서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이 예수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성이 이어왔는데요. 네. 사실 뭐 올해 6월에 퀴어 축제도 열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어차피 다시 불을 지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성이 이어왔지만 뭐 끝난 농성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행정대 집행으로 이어지게 네. 된 거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집회로 시끄러웠던 것도 문제가 또 있지만 네. 이 밖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뭐 찬송가로 시끄럽게 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도 치면서 여러 가지 뭐 소음 공해를 일으켰습니다. 또 뭐 서울 광장이라든지 서울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와 관련된 경찰청에 접수된 소음 피해 신고만 232건이 됩니다. 또 이외에도 뭐 시위 물품을 굉장히 방치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하지만 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를 꼽자고 하면은 이 집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시위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인 상태로 무단 점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7차례나 걸쳐서 이제 철거를 하라 명령을 했었지만 그 유도를 거부하고 무시해왔던 거죠. 네, 네. 그랬군요. 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자유겠지만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또 대중들이 그 뜻에 귀를 좀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쾌청한 덕일까요? 자전거 타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생활운동을 넘어서 교통수단으로까지 이용하는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넘어서 보고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국내 최대 자전거 축제인 2015 서울 자전거 축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서울시청과 또 광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처음 개최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이 뭐 자전거를 이 자전거 도시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 그런 걸 좀 모색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신청사 1층 로비에서는 앤틱 자전거라든지 이런 이색적인 자전거 전시가 열리고요. 네. 또 폐 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을 넘어선 업사이클 전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는요, 저는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떤 걸까요? 텐트를 쳐놓고 네. 자전거 텐트 캠핑을 오. 실시를 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캠핑을 하면서 하룻밤 지내는 게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각종 문화 공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채롭습니다. 뭐 자전거 관련된 책의 저자를 만나서 북 콘서트를 연다든지 오페라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눈과 귀가 다 즐거운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또 서울광장에서 캠핑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서울이 자전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전문가의 조언이나 뭐 다른 지역의 사례 살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례를 먼저 보고서 이제 답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연사들이 참석하는 자전거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뭐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자전거 정책은 어떤지, 또 이것을 서울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반길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기자님 어떤 거 추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뭐 정비라든지 네. 그런 꾸미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 부품까지도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벼룩 시장이 열립니다. 유용하겠네요. 네, 또 간단한 정비라든지 자전거 탈 때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이루어지면 좋을 만한 그런 강좌도 진행이 되는데요. 네. 내가 혹시 자전거를 못 탄다, 아니면 아이와 함께 간다 그러신 네. 분들은요, 청계변을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 택시도 마련되어 있다니까요. 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전거 택시 운영하시는 거 운전하시는 분들 네. 한 2, 3일 동안 많이 힘드실 것 네, 같은데요. 바쁘시겠네요.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주말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미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